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아이에게도 보여주고 어머니에게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을 찾아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앉은 자리에서 꼼짝 않으시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모두 7명 정도가 보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아니야 하고 더 있을 수 있어 라고 아이는 엉덩이를 들어서 자 거꾸로 봅니다. 어머니는 아니야 바로 보는 거야. 그냥 앉아서 바로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아닙니다. 거꾸로 봐도 괜찮습니다 하면 자, 요 그림이 나타납니다. 거꾸로 보면요. 거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봐 엄마 이렇게 봐도 되잖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 그때 얼굴이 붉어지시고요. 갑자기 부끄러워져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장면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누군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지적당했거나 틀렸거나 하고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부모님의 이런 소리를 늘상 듣기 때문에 학교에 가거나 어린이집에 가거나 네가 틀렸어, 네가 맞지 않았어, 이건 잘못된 거야 하면 움츠러들기 쉽고요.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아이가 나는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은 본인의 인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이 아이를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어머님의 인지 영역 안에서 최소한 정말 최대의 모습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보거든요. 어머니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만난 모든 어머님들이 거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어머님 자신을 위해서 사신다고 하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해 드립니다. 내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면요. 그냥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아이가 잘 되면 저도 잘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어머님은 직장 여성입니다. 본인이 직장에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과 내 남편, 내 아이를 위해서 사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내 아이와 내 남편을 위해서 살까?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내 아이가 씩씩하고 내 아이가 밥을 잘 먹고 내 아이가 친구하고 사이좋게 놀고 이러면 누가 기분이 좋아지나요? 물으면 당연히 제가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래요? 그러면 남편이 승진을 하고 남편이 아주 건강하고 남편이 아주 회사에서 사람들 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도 잘하면 누가 기분이 좋아지나요? 물으면 당연히 제가 기분이 좋아지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기분이 좋아지도록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아이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기 위해서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물으면 밥도 해주고 빨래도 빨아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하는 것들을 해준 것을 받아서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해서 결국은 누가 좋아졌냐고 물으면 본인이 좋아졌다고 말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내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는 이유도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이유도 내 남편의 와이셔츠를 빨아주는 이유도 내 남편에게 다정하게 잘 다녀오라고 힘을 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어머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나시면 그러면 결국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네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행복하시고 어머님이 긍정이고요. 어머님이 모든 것에서 가능성이 크신 분들은 집이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 목소리가 밝고요. 모든 것을 허용적이고요.
모든 것을 해도 아이에게 물어보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한다면 이 집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우울하게 들어와도요, 엄마가, 아내가 어때요? 밝게 맞아주고요, 안아준다면 남편은 다시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굉장히 아끼고 본인을 사랑하는 어머님이 아이도 잘 키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보통 어머님들이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잘 대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맛있는 음식만 먹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는다고만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의 따뜻한 정신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아이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잘 가려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도록, 아이가 먹으면 유익하고 아이가 하면 아주 바람직한 행동들을 제가 잘 알려주고 잘 준비해주고 잘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봅니다. 그것이 아이가 원하는 거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해보고 어머님이 살아오셨으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음식, 그 다음에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어머님이 다 준비하셔서 좋은 것만 아이에게 적응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좌절을 어떻게 경험을 할까 이제 궁금해 하도록 제가 질문을 해보거든요. 좌절을 하지 않는 아이, 늘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엄마가 주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어머니가 잠시 외출을 하고 이제는 혼자 떨어질 시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됐을 때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정말 맛있는 양질의 음식, 물론 이렇게 대체 음식, 라면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머님의 방식이고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발달적 욕구에 맞추지 않고 어머님이 아이를 좌절시키지 않는다면 아이는 어머님의 사랑이 전해져 오지 않는다고 아이들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입니다. 자, A는 아동들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긴 세로로 된 하얀 네모처럼 보이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B가 되고 A-가 되는 것은 아동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희 상담센터를 찾아오시고 하면 어느 한 분도 아이를 안 사랑하신 어머님은 안 계십니다. 늘 염려해 주시고요.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가 힘찰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는 아이들의 행동은 어머니의 말과는 달리 힘이 하나도 없다든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다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산만해서 집중이 도저히 안 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는 잘 해주는데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은 이 아이의 문제일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키우신 이 아이의 행동을 보고 어머니가 잘못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키우신, 사랑을 많이 주고 키우신 이 자녀의 모습에서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세요? 라고 물으면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가면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어머님이 아이에게 주로 어떤 말을 쓰시고 어떤 행동을 보이시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일어날 때 어머님 보통 아이를 어떻게 깨우세요? 라고 물으면요. 자,
자, 부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라고 아주 상냥하게 들어가서 인사를 하신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두세 번을 누구야 학교 가야지 어서 일어나 어서 일어나야지 하고요. 자, 팔도 주물러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찬 주스를 주시는 어머님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징징거립니다. 싫어. 나 더 잘 거야. 학교에 안 갈 거야. 재미 하나도 없어. 집에서 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는 잘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폭발하십니다. 너 일어나. 너 이럴 줄 알았어. 나 진짜 너무너무 너 힘들어. 넌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왜 학교를 안 가는 건데? 알았어, 학교 가지 마. 학교 가기만 가봐. 하고 문을 쾅 닫고 나와버립니다. 자,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문을 닫고 나오셔서는요, 속상해 하십니다. 왜냐고요? 마음에 안 들지요. 그렇게 소리를 지른 본인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저 누워서 떼쓰고 있는 아들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위로해 드립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럼 이 아이를 말 잘 듣는 아이로 그러면은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시험을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하거든요. 어머니가 보이신 첫 번째 두세 번까지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밝게 상냥하게 학교를 가야지. 그럼 누워있는 아이는요, 이 목소리를 들으면 와, 엄마가 되게 기분이 좋다. 아, 오늘 엄마가 행복한가 봐. 아, 우리 엄마가 참 좋으네. 아, 엄마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기분 좋은 엄마에게, 이렇게 상냥한 엄마에게 그러면 나를 한번 때를 한번 써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때를 한번 써본 겁니다. 그냥 학교 가기 싫어 하고 징징거려 본 겁니다. 근데 이 징징거림에 어머님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화를 내시고 눈은 올라가시고요. 목소리는 커지시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학교 가지 말라고 말하시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면요. 처음에 들어올 때 굉장히 상냥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저렇게 괴물같이 그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아이는 저렇게 만든 장본인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참 나쁜 아이구나. 저렇게 상냥한 엄마를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어머니로 만들었구나. 아, 나는 나쁜 아이구나 하고 A에서 B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나쁜 아이야. 엄마 말도 듣지 않고 엄마를 저렇게 나쁘게 만드는 이런 나쁜 아이라는 이런 이제 결정을 내려버리면요. 결정은 한 번으로 내려지는 게 아니겠죠. 아주 반복되고요. 이 어머님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은 그전에도 이미 옛날부터 오랫동안 해 오셨다는 가정하에 있다면 아이는 나는 그래 맞아. 나는 부족하고 소중하지 않고 나빠. 어떤 어머니는 등짝을 때립니다. 어떤 어머니는 어때요? 지어박습니다. 그러면 아, 나는 이렇게 맞아도 되는 아이구나. 아, 그렇게 소중하지 않구나 까지 이제 결정을 내려갖고 학교에 가죠. 학교에는 8살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8년 동안에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아이는 학교에 가서 나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수업 시간에 떠드는 일입니다. 나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친구하고 싸우는 일입니다. 나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수업 시간에 산만하고요. 자, 장난치고요. 그 다음에 걸으라 하면요, 뛰고요. 자, 쓰라 하면은 어떻습니까? 안 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참다가 어때요? 자, 엄마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도 엄마보다는 좀 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때요? 학교가 살만한 곳이야. 집에 가면 무서운 엄마인데 학교가 이렇게 엄마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선생님이니까 학교에서 부적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이 아이는 모를까? 왜 어머님들은 저 아이가 왜 제 마음을 모를까요? 제가 이렇게 걱정하고 좋아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엄마가 나를 정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느껴지려고 하면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밑에 그래프도 그림에서는 아이가 그렇게 엄마 나 학교 가기가 싫어, 나 좀 더 잘 거야 이러면 어머님이 말씀해 줍니다. 아이고 학교 가기 싫구나, 좀 더 자고 싶구나, 그래 엄마가 얼른 밥 차려 놓을게, 얼른 나와, 그래도 학교는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요 아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어떻게? 나 좀 더 자고 싶다는 마음을 엄마가 받아줬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가기 싫다는 말도 엄마가 받아줬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자, 엄마가 맛있는 밥 차려 놓을게, 학교는 가는 거야 하고 학교 가는 아이로 어머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때요? 늘 받아주는 엄마, 그래서 내 말을 인정해 주는 엄마. 그래서 교실에 가면요 선생님도 나를 받아줄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도 내 말을 하면 내 말에 대해서 인정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발표를 하고요, 주장을 하고요, 의논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자 우리 지금 오늘 창간 수업이 있습니다 라고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쁘게 이제 단정하게 하고는 갑니다. 가면 어떤 아이들은 손을 들고요 발표도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숨습니다. 손을 들지 않고요 부끄러워하는 것 같고요. 집에서도 매번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내 치마 뒷자락에 숨고 부끄러워해서 어머니는 늘 이 아이는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구나, 이 아이는 낯선 사람을 낯가리를 많이 하는구나, 좀 소심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다가 학교에까지 갔는데 아이가 발표를 하지 않으면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너 왜 발표를 하지 않았어? 하고 다시 싸웁니다. 그럼 아이는 어때요? 다시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 정말 2살, 3살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우유를 먹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밑이 찝찝해서 기저귀가 뽀송뽀송하게 갈아질 때, 그 다음에 누워있기 싫어서 좀 징징거렸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달라고 하면 얼른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그 다음에 만들기도 마음대로 하라 하고 이러면요 아이는 어머니에게 본인이 받아들여진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가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누구에겐가 받아들여지는 사람이구나. 받아들여진다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이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어때요? 기능합니다. 근데 부끄러움이 많다, 낯을 가린다, 이 말은 어머님이 어떨 때는 해줬다가 어떨 때는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라 했다가 저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제는 이것이 가능했는데 오늘은 똑같은 건데 오늘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당황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어머니 눈치를 봐야 되고요. 나는 때에 따라서는 받아들여지지만 어떨 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조심해야 돼. 사람들을.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 사람인가 받아주지 않을 사람인가 하고 사람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봅니다. 숨어서 저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면 어떻게 하면 다가갑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어머니 품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기불안이라 하고요.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 가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느낌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시는 어머님은 받아줘야 됩니다. 그게 좋은 행동이든 좋지 않은 행동이든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 아이는 사람과 친근함을 잘 가집니다. 그래서 낯을 가리지 않고 모든 친구들과 잘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공부를 못 가르칠 게 없잖아요.
집으로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너무나 많은 책자도 있고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는 이유는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방법들을 익숙하게 배우려고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기는 잘하지만 두 사람 또는 네 사람 아니면 여러 사람과 나와 너는 서로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서 사회생활에 준비를 하는 곳인데 이렇게 어머님께서 집에서 아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아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그림으로 받아들여지는 아이. 그래서 이런 아이는 언제나 힘이 차고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다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